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에 많은 변화를 준 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멀리에서 처음 그 여자를 봤을 때 이미 남편은 더 이상 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남편과의 삶을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보다 모든 게 우월했던 그 여자를 이겨내기에는 어려울 거라 판단했었죠. 온몸에 그녀의 흔적을 묻히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저와 살 건지 그 여자를 따라갈 건지 결정하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자기 아들인 젖먹이를 업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저와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을 보면서도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이 외간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몰래 핸드폰을 뒤져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저희는 그렇게 직접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네요. 상당히 당돌해 보이는 그녀에게 제가 건넨 첫마디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그쪽이 지금 하는 행동은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남의 가정까지 깨버리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 사람의 실수 제가 받아들이고 감수하면서 살 테니까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세상에 좋은 남자 많은데 왜 하필 가정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죠? 능력 좋은 남자들 그쪽 주위에는 널렸을 것 같은데 제 등에 업고 있는 아이 보이시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젖먹이인데 얘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저만 아프면 되지 아이까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여기에서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그쪽이 원하는 걸 해드릴 테니 좋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하시면 제 능력선에서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돈 받고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편 간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한심한 종자가 이제 와서 수습하면 달라질 것 같아?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돈으로 막으려 드는 거죠? 젖먹이 업고 오면 내가 그쪽한테 조금의 동정이라도 느낄 줄 알았나 봐. 그쪽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지금의 우리 관계는 막을 수 없다는 거 잘 알 텐데.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러서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겠어요? 괜히 힘 빼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고요. 어차피 그쪽은 그 사람이랑 잠깐 놀다가 또 다른 남자 만날 거잖아요. 그럴 거면 여기에서 멈춰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그쪽한테 매달리고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 피해 보는 일 없게 할 테니까 여기서 제발 멈춰달라고요.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귀머거리도 아니고 제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데 남의 사정까지 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한테 넘어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앞뒤가 꽉 막혀 있는데 그 사람도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냥 구차하게 이러지 말고 서로 각자 갈 길 가자고요. 상간녀는 돈보다 저희 남편을 더 원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받는 돈보다 남편에게 얻는 것들이 더 많다고 판단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매달리는 저를 뿌리쳤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 보니 제 마음속에 저는 점점 분노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지면서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남편은 저와 상간녀가 단둘이 만났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 버렸고 남편은 이미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겠다며 저와의 삶을 정리하려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한 듯 보였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네요. 당신이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 결국 나처럼 당신도 버림받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어쩌고. 그런 거 일일이 하나씩 따지고 생각했다면 내가 당신한테 이혼 서류를 던졌을 것 같아?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감히 핸드폰을 뒤져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돈까지 쥐어준다는 말까지 했었다며? 어차피 당신이랑 내가 이혼할 거 알면서 구차하게 꼭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돼? 그럼 눈앞에서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가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보라는 거야? 우리 둘이 법적으로 부부이고 아이까지 생겼는데 그냥 떠나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냐고. 내 마음은 이미 전부 너덜거려져 있었고 그 여자 앞에서 당신을 놔달라고 애원까지 했었어. 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힘들게 꾸린 가정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친 것뿐이라고. 아이만 없었어도 당신이랑 바로 이혼 결정했겠지. 결국 예고 없이 남편의 품에 안겨버린 한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양가 집안에선 난리가 나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께선 남편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진지하게 물어보셨네요. 남편은 제가 아닌 상간녀를 택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면서 저에게는 미련이 없다고 새로 만난 여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저희 부모님께도 엄청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아빠는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겠냐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지만 남편은 거절을 하고 말았네요. 아버님,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요. 예전처럼 아버님 구두발만 쳐다보던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아버님 뒷모습만 쳐다보며 살아왔던 놈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도 이제는 꽤 번듯한 사업체의 대표로 자리를 잡았고 더는 아버님 도움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요. 보잘것없는 사원 나부랭이 내 딸이 좋다고 해서 받아줬더니만 결국 이런 거였냐? 미련한 놈.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고작 구멍가게 정도의 회사 대표가 됐다고 배가 불러서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려? 네가 이래서 성공을 못하는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내 딸 눈에 피눈물이 흐른 만큼 너에게는 그에 따른 많은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내가 얘기했지? 내 딸 눈에 눈물이 흐르는 순간 네 인생은 끝나는 거라고. 아버님 따님의 인생은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인걸요. 사원 나부랭이였을 땐 아버님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보였는데 지금은 아버님이 한도 끝도 없이 작아 보이는데요. 무엇을 하시던 저는 무너지지 않을 테고 지금의 회사를 보란 듯이
확장시켜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뺏어서 나도 부를 얻어보고자 노력했었지만 저 사람이 제 소유가 되고 그에 따른 부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니 눈도 자연스럽게 돌아가더라고요. 돈이 많아지니까 다른 여자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걸 어쩌겠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많이 배웠고 그동안 쌓인 노하우로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신 회사 제가 언젠간 집어삼켜 드리죠. 할 말 다 끝나신 것 같으신데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권서방,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우리는 그동안 자네를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받아줬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배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인생살이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불같은 아버님 옆에 계시지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나시는 게 어때요?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한평생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건 너무 미련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부모님은 상간녀의 치마폭에 쌓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가슴을 치셨고 아빠는 결국 혈압이 오르셨는지 쓰러지게 되셨네요. 저는 아빠 회사에서 일손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었고 저와 자주 마주치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신입사원이라 모든 서툰 모습이 눈에 띄어 제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들은 알려주었고 여러 가지로 조언도 해주면서 비슷한 나이라 어느새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서로의 감정에 변화가 생기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선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인간성 하나만 보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조건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회사에 저와 그 사람이 연애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아빠는 남편을 불러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자 아빠는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나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저희 집안 식구가 되면서 아빠는 그동안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과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며 남편의 위치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아빠를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만큼 남편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하며 더 높은 곳을 바라봤었죠. 그런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만족해 하셨는데 남편은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으며 살아왔던 거였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남편이 따로 회사를 차리게 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아빠는 남편의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마움을 남편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지만 아빠는 친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아빠가 바라시는 건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만큼 남편이 저에게 잘하길 바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잘했었는데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아빠의 도움 없이도 회사가 커가기 시작하자 남편은 점점 본성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였죠.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방출되면서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고 결국 저희 가족은 남편에 대한 배신의 아픔만 남겨진 채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돈을 버는 만큼 저와 이혼을 할 때 위자료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신입사원이었을 땐 지갑에서 돈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니 물 쓰듯이 흥청망청 쓰며 저와 이혼을 할 때도 그 정도는 껌값이라는 듯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고 최대한 빨리 인연을 끊어내는 걸 더 크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정리한 뒤 한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제 마음의 상처는 점점 아물게 되었고 아이는 제 품에서 건강하게 커가고 있었네요. 아이를 보면 남편이 생각났지만 그래도 참을만은 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아픔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현실에 더 충실했고 저와 제 아이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주셨네요.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저에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제 아이를 데려가려고 유치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는데 제 아이가 어떤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며 제 아이를 안아들며 처음 본 남자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네요. 5년간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전 남편이 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거였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전 남편을 경계하면서 화를 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췌해진 얼굴과 제대로 씻지도 못한 모습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이 내 아이 앞에 나타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제서 뭘 어쩌자는 건데? 꼴을 보니까 회사가 망하기라도 했나 봐. 모든 걸 다 잃게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당신이더라고. 그런데 차마 당신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 그렇게 모질게 하고 떠났는데 무슨 낯짝으로 나타나겠어? 그동안 내 품에 안겨본 적 없던 우리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잠깐 얼굴이나 좀 보려고 왔었던 것뿐이야. 나는 그동안 아버님한테 모든 걸 다 배웠고 혼자 힘으로 내 회사를 일으켜 세울 줄 알았는데 아버님 없이 운영했던 회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였더라고. 처음에는 회사 운영이 너무 잘 돼서 앞으로 평생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주 잠깐 반짝였던 거였어. 경기의 흐름으로 인해 우리의 회사에도 위기가 찾아왔고 최대한 버티려 했었지만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네. 솔직히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도와주실 것 같지도 않아. 내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새어나가는 돈은 아무리 메꿔도 메꿔지지가 않더라고. 결국 지금의 나는 빚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사채업자가 나를 찾아올지 몰라 하루하루 피 말리며 살아가고 있어. 5년 전에 당신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정말 미안해. 이제서야 내 잘못을 알 것 같다.
떵떵거리며 잘 살아갈 거라던 남편은 5년 만에 회사가 부도나게 만들었고 막대한 빚에 쪼들려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모든 걸 잃게 되니 그제서야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남편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남편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말라며 아이를 안고 급하게 차에 올라타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급히 그 자리를 피해 버렸네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아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는지 크게 놀라시지도 않으셨어요. 엄마는 그 사람과 엮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다면서 괜히 저희 가족한테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알아봤고 그렇게 이혼을 한 전 남편과는 더 이상 엮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찾아가게 되었는데 5년 전에 저희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었던 상간녀가 제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남편과는 반대로 상간녀는 예전보다 더 겉모습을 치장한 상태였고 누군가 회사에서 나오자 상간녀는 그 남자의 팔짱을 끼며 눈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새 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상간녀와 만나고 있던 그 남자는 충격적이게도 저희 아빠 밑에서 일을 하시는 운전기사였습니다. 괜히 저희 집에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까봐 운전기사분께 전화를 한 뒤에 아빠가 찾고 계시다며 대충 둘러댄 뒤에 카페에 앉아 있는 상간녀에게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료를 마시며 저희 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음료를 뿜었고 급하게 주위를 살피더니 뭐 하는 거냐고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이번엔 누구 등에 빨대를 꽂으려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 파탄 난 거 몰라? 그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그새 또 다른 남자가 생겼니? 그런데 둘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내가 멀리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그쪽 인생이 잘 될 수 있게 내가 두고 볼 것 같아? 둘이 아주 못 죽어서 안달날 정도로 붙어 있던데 그 사람이 부도나고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내친 거니? 당연한 질문을 왜 물어봐? 내가 왜 그 사람을 선택했었는데 돈이 많아서 접근했던 거고 원하는 것만큼 얻었으니 빠진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나 정도의 미모면 원래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 대신 상대방은 즐거움을 얻었잖아? 그쪽한테 충족이 안 되는 걸 내가 대신 채워주고 그에 따른 돈을 받은 것뿐이라고. 솔직히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무 빨리 무너지는 바람에 나도 솔직히 당황스럽더라고. 하기야 돈을 흥청망청 쓸 때부터 뭔가 불안하다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빚에 쪼들려서 나까지 피해가 올 것 같아 급하게 그 사람이랑 인연 끊어버렸지. 나한테 글쎄 돈을 빌려달라더라고. 내가 정신 나갔다고 그 사람한테 왜 돈을 빌려줘야 돼? 자기가 선택한 인생 말아먹었는데 남까지 피해를 주려 하는데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 아마 지금도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이미 그 전에 다른 사람 물색했고 꽤 능력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났거든. 이번에는 나도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야. 벌써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거든. 대기업 임원 정도면 고개 빳빳이 들고 대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 그 사람 올 시간 된 것 같은데 더 볼 일 없으면 일어나지.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 등골 빨아서 모아준 돈을 그 사람한테 투자했거든. 대기업 임원 정도 얻는데 생각보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맞춰주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 이상 돈 쓸 생각하면 3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계속 앉아있을 건 아니지? 곧 그 사람 오기로 했는데 계속 신경 쓰이게 할 거야? 상간녀는 저희 아빠 운전기사를 대기업 임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칫국부터 마신 상간녀가 참 멍청해 보였네요. 상간녀는 제가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길 원했고 저는 그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에서 빠져나와 회사로 들어갔네요. 회사에서 급하게 걸어 나온 운전기사분은 저에게 인사를 건넨 뒤 상간녀를 만나러 급하게 달려가길래 그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까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걸어가시던데 꽤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저희 아빠가 혹시 회사 앞에서 연애하시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 그게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마음이 급해서 얼굴 보러 온다는 거 잠깐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라고 했거든요. 저도 이제 총각딱지 떼고 싶은데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겐 이번이 둘도 없는 기회라서요. 언제 그런 여자 만나보겠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결혼하려고 벌써 양가 집안 인사까지 전부 끝낸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두 번 다시 없을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요. 아까 보니까 저희 아빠 차에 그 여자분을 태우고 바로 앞에 있는 카페까지 태워주시던데 그것도 저희 아빠는 모르고 계시겠죠? 다른 사람이 아빠 차에 타는 거 상당히 싫어하시던데 박 기사님, 여태까지 저희 아빠가 일이 없으실 때 회사 차를 가지고 이용하셨던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유, 뭣도 없는 제가 언제 여자를 만나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접근한 여자를 붙잡으려고 살짝 거짓말을 쳤어요. 대기업 임원이라고 속였는데 그만한 체력이 있어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안에서 상당히 무리하고 있긴 한데 일단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당분간 대표님 차를 제 것처럼 몰고 다녔던 거예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 임신까지 했다고요. 상간녀에게 듣지 못했던 임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상간녀를 얻기 위해 대기업 임원이라고 속인 채 그동안 저희 아빠 차를 이용해서 상간녀를 속이고 있었네요. 저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을 것 같아 마음대로 하시라는 말을 끝으로 회사로 들어왔네요. 운전기사분은 상간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놓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었죠. 결국 제가 한 침묵은 끝내 운전기사분과 상간녀와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저는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제가 모든 걸 사전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운전기사분이 아빠의 차를 타고 대기업 임원이라며 거짓말 친 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렇게 멀리에서 운전기사분과 상간녀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걸 지켜본 뒤에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하객을 부를 때 그녀의 앞에 다가갔네요. 환했던 얼굴을 하고 있던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고 당황해하는 눈빛을 보이길래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결혼 축하한다는 한마디를 한 뒤에 기념식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한 채 저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화를 내면서 남의 결혼식 망치려고 왔냐고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이길래 저도 짙은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에 사정없이 수차례 뺨을 올려 붙인 뒤 상간녀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네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네가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내가 이날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신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놓고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당신 지금 나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를 그새 또 만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 나한테 말 안 하고 속인 거 있어? 저 남자 누구냐고? 왜 저 사람이 당신이랑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을 하는 건데?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운전기사분이시라 저를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저 사람과 이중살림을 차렸었는데 이 여자가 저를 홀려버리게 만들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선택했는데 제가 사업이 망하자 저를 버리고 잠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네. 네가 나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두 눈 뜨고 그 꼴을 볼 것 같냐고? 당장 이리 와. 너는 나랑 살아야지. 잠깐만.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운전기사? 당신 대기업 임원이라며. 왜 저 사람 집안에 운전기사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설마 날 속인 거야? 먼저 속인 거 당신이지. 나한테는 내가 첫사랑이라며.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과거를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 대표님 따님의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던 거잖아. 그게 중요해? 네가 대기업 임원이라는 말만 안 했어도 내 모든 걸 주지 않았다고. 뱃속에 있는 내 아이는 어쩌라는 거야? 이 망할 놈아.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결혼 취소고 우리가 받은 피해 전부 토해내야 할 거야. 상간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운전기사분께 아빠가 전달해달라는 말을 전해 주었네요. 더 이상 아빠의 운전기사 역할을 해줄 필요 없다는 말을 끝으로 아수라장이 된 결혼식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뒤따라 나온 전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한 뒤에 그대로 자기 갈 길을 찾아갔어요. 전 남편이 저희 가족에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상간녀의 결혼식을 망쳐달라는 말을 전했었습니다. 자기가 벌인 일인 만큼 받아들이겠다며 그 사람은 결혼식장에 나타나 상간녀의 결혼식을 무너뜨려 주었죠. 결국 상간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운전기사분의 아이를 가진 채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네요. 두 사람이 속고 속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가지려다가 결국 둘 다 무너지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있고 난 이후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후련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에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마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된 사연 채널에 제가 겪게 된 일들도 사연을 신청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제 위로 세 형님들이 계시는데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속적인 트러블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현재 꽤 좋지 않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한 지역에 같이 사는 걸 원하셔서 저희 가족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세 형님들은 워낙 서로 똘똘 뭉쳐 잘 지내오셨는지 텃세가 상당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있을 때는 잘 챙겨주는 척 하더니 며느리들만 모여있을 때는 완전 반대되는 성격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런 말 못할 상황들을 혼자 앓고 있었는데 시모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계셨나 봅니다. 갑자기 세 형님들과 저를 다과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시모가 형님들께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안다며 최대한 좋은 관계로 지내길 원하셨네요. 어머,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저희는 원래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큰 며느리로서 막내 동서 챙기는 거 못 보셨어요? 막내 동서, 내가 그동안 신경을 안 써줬다고 생각해? 한번 물어나 보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도 너무 서운해서 그래.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다그치듯 얘기하면 싸움밖에 더 하겠니? 하루 이틀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서로 알고 지낸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니? 5년 정도 되지 않았어? 그런데 어찌 된 게 너희들 셋만 뭉쳐다니고 항상 막내 며느리는 따돌리고 있잖아. 방금도 그래. 후식 준비한다고 넷이서 우르르 들어가더니 셋은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고 있고 막내 며느리만 정신없이 과일 준비하지 않았어? 내가 보다 못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셋이서 막내 며느리 챙겨주는 척 뭐 하면 되냐고 내 앞에서만 친근하게 대하고 있었잖아. 막내 며느리도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적응되지 않는지 어색한 미소만 띠고 있잖니.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구는 거야? 한 가족이 됐으면 서로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내 말이 틀리면 대답들 좀 해봐라.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내가 괜히 간섭이라도 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계속 지낼 바엔 그냥 속 시원히 터놓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희들을 부른 거니까 첫째부터 뭐가 문제고 왜 막내 며느리만 따돌리는 건지 말 좀 해봐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드러나 보자. 글쎄요. 저는 챙겨준다고 최대한 많이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보셨다니까 오히려 서운하기만 한데요. 막내 동서가 우리와 어울리려면 같은 물에서 놀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왜 셋이서만 함께 어울리는데요? 각자의 집안마다 돈벌이가 다른데 그걸 막내 동서가 못 따라올 게 뻔한데 굳이 무리해서 끌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둘이서 벌어모은 돈도 많지 않으니까
소형 평수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기름값 아까워서 소형차 타고 다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데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어울리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라고요. 버는 만큼 쓴다고? 저희는 그만큼 벌고 있으니까 대형 평수에 살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죠. 그리고 데리고 다니기에는 너무 쪽팔리잖아요. 우리는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뒤에서 소형차 가지고 따라다니면 저희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데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막내 동서를 데리고 다녀야 해요? 가족들 모였을 때만이라도 관심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형님 말이 맞아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희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거죠?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할 만큼 하는데도 욕을 먹는다면 아예 관심을 끄고 사는 게 좋겠어요. 동서도 무슨 말을 해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동서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잖아. 저는 어머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저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이 괜히 그러시겠어요? 솔직히 형님들, 가족들 보는 앞에서만 저한테 억지 웃음 보이며 잘 챙겨주는 척 하는 거지.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저를 아예 따돌리잖아요. 제가 말을 해도 대답도 해주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게 훨씬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큰형님이 방금 하셨던 말에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소형 평수에 살고 소형차 끌고 다니면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건 오늘 처음 듣네요. 저희 부부가 잘 살지 못하니까 차별하신다는 거잖아요. 형님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집안의 재력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확실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양반 천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급을 나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고 해서 형님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대충 들어보니까 그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선 밤낮 안 가리며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데 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잖아요. 세상 떠나면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굳이 돈을 쫓아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지금의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개인적인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아주 여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남들 의식하고 그에 따른 사치 부리는 삶은 제 성격상 맞지도 않고요. 그런 사치 부리고 싶지도 않네요. 새 형님들은 얼굴을 붉히며 제가 한 말에 대해 어이없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 돈이 전부라고 저에게 목소리를 높인 큰형님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와는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앞으로 더 피곤해질 거라는 말을 끝으로 방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를 두 형님들이 따라 나갔고 시모와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네요. 시모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저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씁쓸한 웃음을 보여주셨어요. 새 형님들의 행동들이 너무 답답했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력이 많든 적든 사람 사는 인생 삼시세끼 먹고 자고 하는 건 다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다들 잘나서 저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지 형님의 태도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 형님들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제가 나타나면 바퀴벌레 피하듯 일사불란하게 갈라서며 아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자 가족들 전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결국 한 소리가 나오고 말았어요. 화가 잔뜩 올라오신 시부가 가족 전체를 자리에 앉힌 뒤 입을 여셨네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게 좋겠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니? 앉는 자리마다 가시방석이고 너희들만 보면 숨이 턱턱 막혀서 나까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면 그냥 다들 인연 끊고 살아. 형수님들이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이렇게까지 못살게 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말에 동의해요. 한꺼번에 모이는 것보다 차라리 따로 찾아뵙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겠어요. 형들도 형수님 눈치 그만 보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여기가 정치판도 아니고 즐거운 주말에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형들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형수님들 성격이 하나같이 똑같은 거야? 저렇게 같은 마음으로 한데 뭉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봤을 때 큰형수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요. 둘째, 셋째 형수는 큰형수만 따라다니고 어떠한 의견이라도 항상 동의한다고 하잖아요. 뭘 얻어먹을 게 있으셔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언젠간 집안 싸움 엄청 크게 날 것 같다고요. 지금 저한테 큰 소리 친 거예요?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서방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당신도 내 편에 서서 대변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편을 들어줘? 내 집에 오는 이유가 서로 헐뜯으려고 오는 거야?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너가 제일 문제야. 우리 집안에 제일 큰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밑에 아랫사람들을 잘 챙겨야지. 너부터가 막내 며느리를 따돌리니까 위에 애들도 똑같이 따라 하는 거잖아. 너만 잘했어 봐라. 이런 일이 생겼겠니? 둘째, 셋째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 봐라. 그네를 주축으로 분위기를 몰아간 건 맞지? 그러지 않고서야 한꺼번에 너희들이 똑같이 행동했겠니? 솔직히 막내 동서가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저희가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막내 동서와 맞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요. 형님이야 저를 워낙 잘 챙겨주셔서 따르는 거지 막내 동서를 일부러 따돌리려고 같이 형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알아서 기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가족들 중에 제일 뭣도 없는 동서가 혼자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제가 막내였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얼마나 살갑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손윗 사람이 먼저 다가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알아서 머리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요. 방금 손윗분들이신 분들이 하신 행동들이 이것밖에 안 돼요? 배울 점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같이 엮일 필요는 없죠. 타인에게 본이 되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대우는 받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아버님 댁에 따로 오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가족들끼리 얼굴 안 붉히는 최선의 방법 같아요. 이런 식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누구 하나 다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버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의 뜻대로 새 형님네와 저희 부부는 시댁에 따로 찾아뵈었고 더 이상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새 형님들의 얼굴을 안 보며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시부와 남편이 새벽에 약수터에 간 상황에서 시모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여시던 시모가 힘없이 쓰러지셨고 저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으신 시모에게 달려가 정신 차리시라고 몇 번이나 외쳐 불렀지만 미동조차 없으셔서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연락을 취해 시모가 쓰러졌다고 설명을 한 뒤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건강 상태를 진단한 결과 갑자기 뇌출혈이 찾아오신 거였고 곧바로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시부는 시모가 세상을 떠나실까봐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은 새 아주버님께 전화를 해서 시모의 상태를 알렸어요. 그날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었고 시모의 뇌출혈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되었네요. 그날만큼은 형님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시모와 단둘이 있었던 저에게 추궁을 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오고 말았네요. 동서는 뭐하고 있었길래 어머님이 이 지경까지 된 거야? 아직까지 눈을 못 뜨고 계신데 후유장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래? 동서가 옆에 있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지? 앞으로 동서가 어머님 옆에서 평생 수발 들도록 해.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만약 어머님이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상태라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텐데 앞으로 아버님 혼자 어떻게 어머님을 병간호해요? 막내 동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책임까지 전부 짊어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혹시 알아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꾸준히 일을 하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방치했을지도 모르죠. 지금쯤이면 벌써 눈을 뜨셔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아버님, 막내 동서가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겉으론 착한 척하지만 뒤에선 무슨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님도 조심하세요. 요즘 뉴스에서도 이상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랑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고 그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신 게 분명해요. 최근까지도 아주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동서,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쓰러지신 거지? 경찰 조사부터 받도록 하지. 이제 막 수술 받고 나오신 어머님 앞에서 말 좀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형님들한테 쓸데없이 상황 설명하면서 저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걸 해명하기도 싫으니까 볼일 끝나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는 어머님 옆에서 간호를 해드려야 하거든요. 아니면 형님들도 어머님 간호하는 거 도와주시던지요. 병실도 좁은데 모두가 모여있을 필요는 없잖아. 오늘은 동서가 어머님 옆에 있어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급한 볼일이 있어서 다음에 오도록 할게. 형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죠? 저희 오늘 중요한 선약이 있었잖아요. 더 늦기 전에 일단 약속 장소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어머, 동서. 먼저 나가지 말고 같이 가야지. 막내 동서는 어머님 잘 챙겨드리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라고. 새 형님은 어머님 옆에서 간호해달라는 말을 하자
곧바로 꼬리를 내리더니 병실을 빠져 나가 버렸어요. 시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새 아주버님들 또한 형님들의 눈치를 보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실을 빠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단둘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 시모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빛이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린 거에 대해 너무 감사했었어요. 의사는 시모의 상태를 살폈고 추가적인 검사 진행으로 장애의 판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고 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았던 게 시모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거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시부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건강 상태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애들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오지 않는 거야?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퇴근하고 온다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바빠서 못 오는 거래? 네, 그이가 전화를 했는데 많이 바쁜가 봐요.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누워 계세요. 며느리들은 그렇다 쳐도 자식놈들까지 안 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찌된 게 연락 한 통 없어? 힘들게 배 아파 나와 키워줬더니만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거야? 아주버님들이 형님들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마 큰형님의 입김이 있어서 더 못 오는 거 아닐까요? 제가 따로 연락을 취해보든지 할게요. 하여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큰며느리는 빠지지 않는구만. 안 되겠다. 큰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나 좀 바꿔줘 봐라. 감히 내 말을 무시하고 있어? 여보세요? 동서가 웬일이야?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 테고 뭘 원하길래 전화를 했을까? 설마 돈을 빌려달라는 건 아니겠지? 나다. 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병원에 오라고 한 적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야? 전날에는 내가 깨어나지 못할까봐 제일 많이 걱정했다면서. 어머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제가요, 근래 많이 바빠서 시간이 좀처럼 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병원에 가게 되면 하루를 날리는 건데 저에게 그만한 여유가 아직 생기지 않았거든요. 퇴원은 언제 하세요? 병원에서 말고 집에서 뵙는 게 좋겠어요. 요즘 도연 아빠도 많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도연이 가학고 준비 중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가 수발이라도 들어달라고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러는 거니? 그래서 너희들 지금 날 피하고 있는 거야? 빨리 대답해 보라고. 아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지금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신데 제가 주말에 가끔 어머님 댁에 가게 되면 몸이 불편하시니 제가 모든 걸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밖에서도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 댁에 가서까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건강하셨을 때는 어머님이 거의 다 해주셨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야 되는 일이 앞으로 계속 있을 테고 그이가 장남이니까 모셔야 한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굳이 그런 말을 들으러 갈 필요가 있겠냐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하셔도 저는 지금 어머님의 건강 상태론 찾아뵙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손님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접을 받으려고 어머님 댁에 가는 거지 일을 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 밑에 동서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수발 들어달라는 말씀하실까봐 피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또 주동했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 조금도 가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벌써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내가 걷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도 너희들한테는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당장 병원으로 다들 모여라. 내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 오지 않으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어머님이 하셔야죠. 애초부터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니까 결국 전부 다 등을 돌려버린 거라고요. 아버님도 저희 편에선 좋은 말 해주신 적 없잖아요? 이래서 아프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이 뿌리신 그대로 걷어들이시는 거니 쥐뿔도 없는 동서내외 옆에 끼고 사세요. 큰 형님은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는지 시모에게 해선 안 될 말들을 쏟아내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시모는 머리가 아프셨는지 양손으로 머리를 잡으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시모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새형님 내외는 병원에 오지 않게 되면서 시모의 마음도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형님들과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아주버님들은 왜 병원에 오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새 아주버님 댁에 직접 찾아간 적도 있었지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형님의 연락처 메인 사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새형님네 애들은 이런 상황 속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고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들의 배경사진을 바꿔놓은 상태였네요. 시모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게 됐다며 저와 남편을 잠깐 병실 밖으로 나가달라며 시부와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병실 밖에서 시모가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모가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시부와 나눈 대화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셨어요. 저희 부부는 시모의 한마디에 상당히 놀랐지만 거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모의 결정이 너무 완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결국 시모의 말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는 모든 걸 정리한 뒤에 시댁으로 들어가고 말았네요. 시모가 퇴원을 하시고 난 이후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소식이 새형님 네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역시나 좋은 말이 아닌 안 좋은 말로 제 감정을 건들기 시작하길래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결국 우리한테 도움받기 그러니까 동서한테라도 손을 벌리신 거잖아. 늙으면 서럽다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니까 동서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집안 살림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등을 돌려버리니 동서한테 부탁했겠지. 그렇다고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 정말 한심한 결정 아니야? 같이 지내다 보면 마찰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동서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정말 한심하다.
한심한 건 형님이죠.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알아요? 형님들이랑 아주버님 얼굴 2번 다시 안 보신대요. 인연을 끊어낸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으면 그런 말까지 나오셨겠어요?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얼굴 한번 보자고 했던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안 오신 거예요? 지레 겁부터 내셔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요. 어머님 한번 하시면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거 아시죠? 내가 뭐가 두려워서 그 집에 기어 들어가? 동서나 어머님 옆에서 아양 떨며 지내. 누구는 시댁에 가고 싶어서 매번 찾아뵙는 줄 알아? 앞으로 평생 고생이나 하면서 잘 살아봐.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한 번뿐인 인생, 동서도 참 불쌍하다. 옆에서 시모와 시부가 형님의 목소리를 전부 다 듣고 있었고 저는 시모가 전달해달라는 말 한마디 한 뒤에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형님은 제 말을 듣고 당황했는지 끊임없이 전화를 했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네요. 결국 새형님 네들은 계획대로 시댁에 모두 모이고 말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새형님 내외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모습을 침착하게 바라보셨고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받아들이라는 말을 꺼내셨네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이건 전혀 상황이 다른 문제라고요. 저희는 그 말을 따를 수 없어요. 당장 취소하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되고 왜 얘들은 안 되는 건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지금까지 고개 한번 내민 적 없는 것들이 이제 와서 이러면 너무 속 보이지 않아? 뿌리부터 다른데 저희와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는 줄 알아요? 아버님, 어머님 재산을 왜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이건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문제라고요.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고요. 다시 되돌려 놓으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앞에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눈뜬 장님들만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저도 이제 대형 평수에 사는 입주민이 되었네요. 저희가 왜 집을 처분했는데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모든 걸 싹 다 바꿔주셨어요. 그동안 가지고 계신 재산의 일부를 저희 부부에게 지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전에 살던 집 처분하고 아버님 집에 잠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집안에 있던 가전이며 가구며 싹 다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 사람 기죽지 말라고 얼마 전에 외제차도 한 대 뽑아주셨어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걷어찬 건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니까 배가 아프신가 봐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렸어요. 저희 돈 문제 때문에 구차하게 이러지 말죠. 6개월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이시다가 돈 얘기 나오니까 집안이 뒤흔들릴 정도로 우르르 몰려오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시부모님께서 원래의 계획은 자식들 전부 모아놓고 그동안 모아두신 재산 형제들한테 나눠준 다음 시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새 형님 네들은
본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할까봐 그게 두려워 지금까지 연락을 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시부모의 재산이 저희 부부에게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급하게 시댁으로 몰려 들어왔네요.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어이없어 하셨어요. 새 아주버님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 형님들은 재산에 대한 문제가 불공평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재산들이 탐이 나면 너희들이 있을 때 잘했어야지. 나는 막내한테 그동안의 고마움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돌봐드리면 되는 거죠? 내일부터 짐 싸서 들어올 테니까 저희한테도 당장 재산 나눠주세요. 진작에 돈 얘기 꺼내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됐다. 너희들한테 돌아갈 일부의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증하도록 할 거다. 이게 내 뜻이고 결정이니 너희들은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살아가도록 해라. 시모의 말에 당황한 새형님 네애들은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었고 저한테만 물질적으로 크게 보상이 주어졌다는 거에 배 아파하며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공기 좋은 시골에 거처를 옮기셨고 저희는 매주 찾아뵈어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렸는데 큰 아주버님이 시부께 연락이 왔어요.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새 형님 내외가 함께 운영하고 있던 해외 수출 사업이 이번에 나라 간의 분쟁으로 인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으면서 위태로워졌고 한푼이 아쉬운 상황까지 오고 말았던 거죠. 분명 부모라면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셨는지 시부는 새 형님 내외를 도와주지 않으셨고 결국 대형 평수를 살던 집과 재산들을 전부 처분해 손해난 부분들을 힘겹게 처리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밥 한 숟갈 뜨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장기화가 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께서도 안색이 안 좋아지셨지만 아직까지 도와주지는 않고 계시네요. 새 형님들은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일부러 받지 않고 있어요. 그건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 같아 저는 최대한 시부모님의 의견을 따를 생각입니다. 결국 새 형님들의 기고만장했던 콧대는 무너지게 되었고 줄줄이 줄초상 나게 되면서 저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네요. 본인들이 선택한 길인 만큼 감수하며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아직까지 자존심은 남아있는지 새 형님들은 시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네요. 애초부터 서로가 잘 지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곁에 평생 함께 머물러 줄 거라고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두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지금도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쯤에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 다가와 정신적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저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시더니 엄마도 췌장암으로 저와의 작별을 준비하고 계셨죠.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저에게 힘이 되어준 건 남편과 하나뿐인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던 친구는 많은 것들을 도와주며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뒤에서 챙겨주고 있었어요. 너무 고마웠고 항상 미안할 만큼 제가 병원에서 엄마 곁을 지켜주는 동안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해결해 주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냈으니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아이들도 제 친구가 항상 잘 챙겨줘서 그런지 거의 엄마처럼 잘 따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부터 병원에 더 오래 있게 되다 보니 집안일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친구가 대신 도와주고 있던 어느 날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저희 식구들과 친구를 데리고 외식이나 하려고 서둘러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친구가 고생할 걸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은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때마침 퇴근을 했는지 현관에 신발이 보이길래 그네한테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안방에서 쉬고 있다길래 별 생각 없이 안방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출발할 때 친구한테 전화를 했을 때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잠깐 쉬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안방에 남편과 함께 있을 거라곤 상상을 하지 못했었죠. 제 두 귀를 막아버리고 싶을 만큼 둘이 나누는 사랑의 소리는 모든 걸 한순간에 주저앉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와 주었죠. 아이들도 있는 집에서 둘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눈치를 챘으면 분명 거리를 뒀겠지만 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저희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안 가사는 친구가 대신 해줬었기 때문에 의심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친구와 남편이 눈이 맞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 뒤흔들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사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며 저를 부르는 순간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방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온 친구와 남편은 땀이 푹 젖은 채 옷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로 언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언제 왔어? 아유, 인기척이라도 해야지. 안방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당신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생각보다 일찍 왔네. 나보다 당신이 일찍 왔는데? 안방에서 뭘 했길래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러? 오늘 외식하기로 했었잖아. 나는 이제 막 집에 들어왔지. 은희 너는 옷차림이 그게 뭐니? 아무리 가족 같아도 이 사람 보는 앞에서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있어야지. 너도 집안일 하느라 체력을 많이 쏟았을 텐데 서둘러 나가자. 오늘 안방 화장실이 좀 더러운 것 같아서 청소 좀 하느라 옷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네.
나 옷 좀 제대로 다시 정리하고 올 테니까 먼저 나갈 준비하고 있어. 요즘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봐. 누워만 있었는데도 온몸에 식은땀이 난다니까. 아무래도 기력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몸보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 한의원 알고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당신이 그런 건 잘 알잖아. 그럼 나는 밖에서 차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준비시켜서 나와.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괜히 찔리기라도 한 듯 저와의 자리를 최대한 빨리 회피하고 싶어 했어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했지만 언제까지 제가 버티고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살짝 건들기라도 한다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감정 컨트롤이 힘들었지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최대한 억누른 채 둘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아이들의 외출 준비를 끝낸 채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동안 나오지 않길래 천천히 걸음을 옮겨 화장실 앞으로 다가가자 친구는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집에 온 제가 모든 걸 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인지 제가 다 알고 있으면 어쩌냐고 저한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다고 걱정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노크를 하면서 준비가 다 됐다고 하자 친구는 남편과의 전화 통화를 서둘러 끊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제 눈을 제대로 못 보고 서둘러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분위기 있는 음식점에서 서로 마주보며 식사를 이어나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밝은 분위기로 친구에게 말을 붙이며 어색함을 풀어 주었습니다. 오늘따라 분위기가 왜 이래? 은희 너 무슨 일 있었어? 말까지 더듬고 평소의 모습이 전혀 아닌데?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는 거야?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어? 아니, 오늘따라 내가 좀 무리를 했는지 약간 몸살기가 있는 것 같네. 집안 청소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곤한 것 같아.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은희 너 덕분에 내가 엄마 옆에 오랜 시간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의사 말로는 길어야 몇 달이라곤 했지만 예정보다 더 일찍 내 곁을 떠나실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웬만하면 엄마 곁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거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10년이나 함께 있었어. 완전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내가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야. 너도 우리 집안 도와줬었잖아. 주저앉을 뻔했던 거 사업 다시 일으켜줬을 때 얼마나 고마웠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계셔. 지금 안 좋은 문제 좀 해결되면 그때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셨어.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최대한 신경 쓸 테니까 어머니 건강이나 잘 챙겨드려. 나보다 네가 더 고생하고 있잖아. 요즘 내가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병원을 자주 못 가는데 내일은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거든. 오래간만에 장모님 얼굴이나 한번 뵈러 병원에 좀 들려야 되겠다. 친구와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저에게 잘해주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표정 관리하면서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서로 가끔씩 주고받고 있는 눈빛은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배신을 어떻게 대갚아 줄 수 있을지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모두가 진실을 숨기고 거짓된 모습으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도 일 때문에 급히 전화를 해야 할 곳이 생겼다면서 자리를 비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뭔 죄인지 너무 불쌍해 보여 하루빨리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요. 그런데 큰애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었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켜만 볼 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네가 친구와 남편이 자기들이 잠깐 놀이방에 들어가 놀거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서로 가까이 붙어서 접촉을 한다고 진한 애정 표현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걸 아이 입으로 듣고 말았죠. 그네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모른 척 했었다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집에 왔을 때부터 남편과 친구와의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는 걸 저에게 전부 다 알려주었어요. 아이들한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죠. 저는 큰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벌써부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친구와 남편이 서로 친해서 그런 거라며 외국에서도 그런 표현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네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사이에 몇 번이나 충격을 받았던 터라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들어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산을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친구와 남편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심각한 얼굴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고 그전에는 몰랐던 둘의 행동들이 제 눈에 전부 들어오고 있었죠. 둘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알아차리기 전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고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기 때문에 서로가 워낙 친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뿐이었는데 모든 게 밝혀지면서부터 남편과 친구가 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 같던데? 기현 씨가 봤을 땐 어떤 거 같아? 우리가 안방에 있었던 건 모르는 거 같지? 10년 동안 봤는데 아까 마주보고 앉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제 우리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이러다 걸리기라도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내가 그 사람이랑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었잖아. 딱 보면 바로 알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연히 엄마가 원래 좀 둔한 편이잖아. 그러니까 표정 관리 잘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면 되는 거야.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나도 아까는 정말 뜨끔했었다고.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안방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못 볼 걸 보였을 거 아니야. 우리 당분간 밖에서 만나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아이들도 우리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 갔을 때 잠깐 만나든지 해야지. 이러다가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그땐 우린 뼈도 못 추린다고. 아까는 우리가 이성을 잡지 못해 일을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조심하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 장모님 몇 달 안 남았는데 세상 떠나시면 그 재산 전부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될 테고 그 재산이 아마 7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 그걸 얻기 전까지는 서로가 조심을 해야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나한테 전부 다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당신은 한동안 아이들한테만 신경 써줘.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 하면 안 돼. 곧 모든 준비가 끝이 나게 되니까 힘들어도 그때까지만 참고 조금 더 힘내. 정말 70억 재산 당신이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 맞는 거지?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이번에 사업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해 보이시더라고. 난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나 절대 배신하면 안 돼.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사이야.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으니까 빨리 들어가자. 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꺼낸 말을 들었을 때 왜 이런 시련이 저에게 찾아왔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 살아계셨을 때 부동산 업을 하셨었는데 그 건물이 현재 시세로 70억이 넘어가게 되었었죠. 건물 하나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가 건물 관리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면 무남동녀 외동딸인 제가 그 건물을 소유가 될 테고 그걸 알고 있던 남편이 저에게서 뺏어가고 싶어 제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 저에게는 분노만 남아 있었죠.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과 친구 몰래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거였고 두 사람의 인생을 최대한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의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 곁을 떠나셨고 제 편은 더 이상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슬픔과 동시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던 남편과 친구의 모습들이 장례식장에서 저를 더 오열하게 만들었고 두 사람은 제가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 같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세상 떠난 것도 견디기 힘든데 저를 위로해주고 있는 남편과 친구의 행동이 저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저는 결국 탈진을 하게 되었고 늦은 새벽에 너무 지쳐버린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잠깐 누웠는데 제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을 보고 실성한 여자처럼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남편과 10년지기 친구가 상 밑에서 서로 손깍지를 낀 채 술잔을 기울이면서 슬픈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이 보인 행동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차마 더 이상 제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몸을 돌린 채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길래 저는 그 틈을 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친구한테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 때는 뭐라도 좀 챙겨 먹는 게 좋아. 내가 먹을 것 좀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우연 아빠는 지금 통화하러 잠깐 밖에 나갔어. 먹을 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자리에 앉아봐봐. 내가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거든. 다른 사람한테는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겠더라고. 무슨 고민이 있길래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괴로워하는 거야? 10년지기인 내가 고민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다 털어놔봐. 내가 그런 건 또 잘 들어주잖아. 아무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예전과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이거 봐봐. 얼마 전에 나한테 킥으로 배송된 사진인데 여자의 얼굴은 찍혀 있지 않더라고. 그 사람 모습만 나왔는데 너는 혹시 누군지 알겠어?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뒷모습만 보고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네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한데 사진 속에 보이는 여자는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연 아빠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이거 너무 충격이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좀 더 조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일단 남들이 다 아는 상간소송으로 이혼을 하고 사진 속의 여자한테까지 위조를 받던지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이 두 사람을 두 번 다시 세상 빛을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전자보단 후자가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본 업체가 꽤 음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돈만 주면 시키는 건 뭐든지 한대.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이 남편과 상간녀 둘이니까 돈은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전문 업체라 뒤처리도 깔끔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게 정리해 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나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거의 결정했거든. 내가 이런 고민을 너한테 얘기하는 건 아직 내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야. 은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위자료 쪽이야? 아니면 나랑 같은 생각이야? 너도 내 친구니까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 아냐.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나처럼 배신감을 느꼈지? 너한테 너무 어두운 얘기를 했나 보다. 됐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 결정으로 이 두 금수들의 인생이 정해질 테니까 나는 두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정리해버리기로 결정했어. 기회 같은 것도 주고 싶지 않아.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너는 내 마음 이해하지? 그렇지.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믿었던 사람한테 받는 배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네가 아까 그렇게 오열을 했던 거구나.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연 아빠랑 사진 속의 여자도 아주 잠깐의 실수였을지도 모르잖아.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지금 네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겠지만 분명 우연 아빠도 후회하고 있을 거야.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 할지도 몰라.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 것 같아?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남겨주게 되는 거라고. 너는 지금까지 왜 결혼을 안 한 거야? 1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주면서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나거나 소개해준 적 없었잖아. 네가 나처럼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었다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줬을 텐데. 벌써 그 업체에 내가 지시를 내린 상태야.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과 사진 속에 있던 여자가 단둘이 만나는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정리해주기로 했어. 둘이 좋아서 붙어 있겠다는데 세상 떠나는 것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은희야, 그런데
왜 이렇게 굳어 있는 거야? 아유, 누가 보면 네가 내 남편과 바람난 줄 알겠다. 나도 술이나 좀 줘봐. 엄마도 내 곁을 떠나시고 남편이라는 사람도 다른 여자 만나서 조만간 세상 떠나는데 내 곁에는 이제 의지할 데가 은희 너밖에 없다. 그러고 보니 너희 아버지 사업은 잘 되어가고 계시다며? 이번에 확장한다던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친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상당히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친구의 입에서 진실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친구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고 죄를 뉘우치기를 바랐지만 제 편을 들어주면서 본인의 잘못을 숨기고 있었죠. 저는 친구가 따라준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놓은 뒤 남편과 친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세상을 떠나셔서 슬픈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 아닌 친구가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저와 친구가 나눈 대화를 전혀 알지 못한 남편이 자리로 돌아와 친구 옆에 앉아 말을 붙이려 하자 친구는 경기를 일으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저한테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길래 잘 모르겠다며 쉬고 싶으니 건들지 말라고 남편도 집으로 돌아가 주길 바랐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침 일찍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날 이후 남편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친구가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전달해 줬었겠죠.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장례식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과 친구는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도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업체를 시켜 남편과 친구를 정리할 거라는 말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상처와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저는 그런 일을 선택할 정도까지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를 받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모습을 숨길 뿐이었죠.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에 대한 효력과 앞으로의 위자료 등에 대해서 의논을 한 다음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 인생 참 웃긴 게 제가 나오는 타이밍에 남편과 친구가 제 앞을 지나갔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보면 안 될 걸 보기라도 한 것처럼 급하게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 하나 제대로 붙일 수도 없었죠. 그동안 둘이 함께 숨어 지내고 있었는지 저에게 발각된 이후 차를 타고 사라졌는데 죄를 지으면 결국 그 끝은 비참하다는 결과가 뒤따라오듯 남편과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 이미 두 사람은 수술실에 들어간 상태였고 친구의 부모님께선 오열을 하며 수술실로 달려오셨어요. 저와도 친분이 있는 분이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교통사고가 났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랜 시간 끝에 수술실에서 나온 두 사람은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상태가 위중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친구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의사는 깨어나도
평생을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며 희망이 없다는 말을 전해 주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들 때문에 저와 마주쳤을 때 자신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도망을 치다가 결국 비참한 결과를 얻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선 남편의 모습을 보곤 오열을 하셨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이 부모를 놔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생겼다면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친구는 기적적으로 식물인간에서 벗어나 눈만 꿈뻑거리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전신마비였지만 그래도 눈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기적이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며 친구의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의사는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참해진 친구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의 눈동자는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친구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정을 왜 건드려서 이런 피해를 보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었는데 너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까지 쳤으면 잘 살았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정신줄을 놨다고 한들 너희들한테 돈 아깝게 그런 돈을 사용하겠어?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너희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을 치다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 아냐. 참 한심하다. 그 사람 핸드폰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너희들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 네가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지 둘이 나눈 문자 내용을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 이중적인 생활하니까 그렇게 좋았니? 나는 너를 진정으로 친구라고 생각해서 너희 부모님의 일까지 전부 도와줬었는데 그런 나를 배신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이 세상에서 보내려고 철저하게 계획까지 세웠었더라. 70억에 눈이 멀어 둘이서 짜고 치고 사고까지 유발하려 해?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족처럼 진심으로 생각했었어. 그런데 너는 내 남편과 아이들도 있는데 안방에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네가 평생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의사가 그러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눈만 꿈뻑거릴 수 있다고 하더라. 어쩌면 세상 떠나는 것보다 지금이 더 비참한 결과겠지. 나는 2번 다시 너를 보러 오지 않겠지만 평생 천장만 바라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며 살길 바래. 아, 그리고 그거 알아? 너희 아빠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 확장하려고 의욕이 앞서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 만약 우리의 관계가 좋았다면 당연히 도와줬었겠지만 지금으로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불행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라. 친구는 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눈빛에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는 있었지만 저는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한 용서도 구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잘된 일인 것 같네요. 추한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소중했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됐지만 아직 제 나이 젊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친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는 상태일까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대가가 뒤따랐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저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